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직류 발전기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자, 두 번째는 전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류자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제가 계자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2차 평면으로 N극과 그 다음에 S극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바로 유도기 전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따져보게 되면은 저는 지금 N극, S극을 연구자석처럼 마치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연구자석이 사용되는 비중보다는 우리가 바로 전선을 감아서 이 전기적인 힘으로 만드는 전자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전자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든 것처럼 코일을 감아서 그 다음에 이 코일에다가 빨간색에다가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에서는 전기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에서는 전기를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기름을 적절하게 넣어줘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선택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다. 이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생활비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부모님이 주신 거를 쓴다. 이런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벌어서 쓴다. 이런 방법이 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게 발전기잖아요. 이 발전기에서 양쪽에 계자에다가 전기를 집어 넣는데 이 전기를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자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자 방식.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와 한글은 똑같지만 뜻은 달라요. 이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 여자 방식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전원을 넣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여자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여자? 타여자 방식.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발전기니까 노란색에서 전기를 만들었잖아. 이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여자 할래 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 여자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스스로 밥을 하는 자취랑 똑같게 되는 거죠.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만들어서 쓰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 자여자 방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자여자인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계자와 여기 있는 전기자의 전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혹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권과 분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혼합 복식 이렇게 있잖아요. 직권과 분권이 짬뽕되어 있는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복권에는요, 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가동 복권이 있고 또 복권에는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타여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여자 중에 직권, 그 다음에 자여자 중에 분권, 그리고 자여자 중에 복권, 이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이 직류 발전기가 어떻게 구조가 다르게 되는지, 어떻게 그 관련된 식이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합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계자, 필드,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뭐죠?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해서 이거는
소문자 A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발정이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일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E 볼트라고 합니다. E 기전력이라고 해서 E.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까지 선으로 쭉 끌고 오게 되면은 이쪽 선에서는 이제 원래 전압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왜? 이 전기자의 중간에 저항 성분이 있게 되는데 이 저항 성분이 있게 되니까 바깥에를 우리가 무슨 전압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추어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I, 전류는 전류인데 아마추어니까 IA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자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류는 전류인데 필드에 흐르기 때문에 I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충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타여자입니다.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단 타여자는 양쪽에 이렇게 계자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전기자가 위치하게 되죠. 전기자에서는 이 V 단자고 V 볼트만큼의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타여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즉 타여자는 외부에서부터 여자를 시켜주게 됩니다. 특징. 외부에서 여자를 시킨다. 그래서 잔류자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잔류자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인데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한 달 뒤에 나오게 돼요. 내가 독립을 했어요, 집에서. 그럼 한 달 동안 월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전기도 내가 처음에 돌아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자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장이 있으려면은 처음부터 자기장은 없게 돼요. 처음에는 없죠. 아예 없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자기장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가운데 전기자가 돌았을 때 전기가 나오게 되고 전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자기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또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점점 이거 전압 확립이라고 하는데 전압 확립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일반적인 자여자인 경우에는요. 하지만 타여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넣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돌아갈 때부터 이미 외부에 잔류자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잔류자기가 필요가 없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여자 방식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회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회로로 여기 있는 거를 딱 그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외부 회로는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깥에 이제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노란색은 이 전기자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전기자는 우리가 아마추어라서 알파벳 A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전기자에는 어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도 그리게 되고 이 바깥으로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해서 단자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단자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E가 되는 거죠. E 이렇게. 그리고 계자에서는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F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F 필드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A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은 RA라고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로 흐르니까 전류 I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IF 값을 키웠다 작았다 조절하게 되면은 결국 자속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니까 우리가 유기기전력식 P자 파이 60A분의 N식에 따라서 자속이 커지게 되면 만들어지는 전기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타여자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공급하는 전기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부하가 없다. 여기 뭐 전구라도 달지 않고 부하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면은 무부하,
무브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브할 때는 전기가 끊어지게 되니까 IA든 모두 다 0이 되게 됩니다. I든 IA든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브할 때는 유기기저연력과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모두 다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타여자 발전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무브화 상태일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특징,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대 방향으로 해도 발전 가능하다. 여기는 용도는 전압 강화가 작고 계자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설계되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사용된다. 여기다 밑줄 하나 치죠. 이거는 그래서 주로 시험용으로 사용합니다. 왜요? 단자 전압을, 발전기의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시험 기기를 하게 되는데 100V가 필요하냐 200V가 필요하느냐, 전압을 내가 마음대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여자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타여자가 아니라 자여자 방식을 한번 보죠. 이 자여자 중에서 직권을 보겠습니다.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 권선이라고 하는 뜻의 줄임말이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계자가 있고 그 안에 전기자가 있다면 계자와 전기자의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부하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회로도로 그려볼게요. 회로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 아마추어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기자 RA, 여기 흐른 전류는 전기자 전류 IA, 그 다음에 여기에 계자 RF가 있고 이게 쭉 가서 단자 V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만드는 전압이 이렇게 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른 전류는 이렇게 그냥 부하로 흐른 전류라고 해서 I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잔류자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얘가 돌아서 전기를 만들게 되려면은 어쨌든 처음에 자기장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식을 한번 쭉 가볼까요? 처음에 만든 전기가 E였는데 마지막에 단자 쪽의 전압은 V가 됐어요. 그러면 V가 되려면은 E에서 얼만큼 뺀 것이 V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V는 E에서 얼만큼 빼요? 여기 아마추어에서, 회전자에서,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 IA, RA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부하로 가는 거 혹은 계자로 가는 거, 뭐 계자, 부하 똑같습니다. 여기 I에 IF라고 해보겠습니다. I에 RF. 그런데 결국 이 I나 여기 IA나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E에서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RA 플러스 RF.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여기 단자 쪽에 우리가 부하가 없다고 한번 해보죠. 부하가 없어요. 무부하예요. 그러면은 무부하이게 되면은 계자 전류도 없고 전기자 전류도 없지 않습니까? 무부하일 땐 발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부하에서는 무부하 시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권 발전기입니다. 여기 특징 한번 볼게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또 운전 중에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켜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에 무부하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는 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가, 그래서 용도는 전압 강화가 큰 선로의 승합기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자여자 중에서도 분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여자 방식 중에서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분권은 이제 나눌 분자를 쓴 것 같으니까 병렬로 되어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이렇게 계좌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기자가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하와 그 다음에 계좌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자, 어떻게 그림을 또 그려볼까요? 이 전기자와 계좌를 그리게 될 때 여기다가 전기자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추어 그리게 되고, 아마추어의 저항 그리게 되고, 여기에 이제 빨강색으로 계좌를 그려볼게요. RF. 그리고 여기서 유기기전력 E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A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A고, 여기 계좌로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F고,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I가 됩니다. 여기에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고, 이때 전압이 V,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 얘기죠. 처음에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가 일부는 부하로 가고 일부는 병렬로 돼 있어서 계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여자가 되죠. 하지만 이 전기자와 계좌의 권선 형태가 분권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식을 한번 보죠.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전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IA가 결국에는 일부는 부하로 가고 더하기 일부로 계좌로 가니까 IF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키르호프의 법칙이죠. 여기 중간을 대고 일부는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게 됐으니까요. 자,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단자 전압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병렬이 돼야 되니까 V는 E에서 무엇을 뺀 겁니까? E 빼기 IA, RA를 뺀 것이고, 자, 이거는 IF에다가 RF를 곱한 것과 똑같죠. IF에다가 RF를 곱한 것과 또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분권인데, 분권에서는 무부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여기 없는 거죠. 그러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가 일부는 계좌로 가고 일부는 부하로 가야 되는데요. 무부하이게 되면은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가 모두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두 다 계좌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계좌로만. 그러면은 계좌가 손상될 우려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무부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 직권은요, 무부하이면요, 발전이 아예 안 돼요. 회로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권은 무부하로 하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1-8의 분권 발전기의 구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설명 밑에 쭉쭉쭉 있게 되죠. 전압 확립, 잔류자기에 의한 계좌 전류가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자, 특징,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자유자 방식, 직권이랑 똑같죠. 두 번째, 운전 중에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바꾸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켜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 다의 무부하 운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하나 치죠. 분권은 무부하 운전 금지. 왜? 괄호치고 거기 돼 있죠. 계좌 권선에 소손 발생의 우려가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은 전압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정전압 발전기라고도 한다. 밑줄. 전압의 크기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 타열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작고 그 다음에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원, 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 등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여자 중에서 뭐 남았습니까? 이제 복권 남게 됐죠. 자, 네 번째. 자여자 중에서 복권. 복권은 여기 직권과 분권을 짬뽕에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위치하게 되는데, 일단 직권처럼 직렬로 먼저 계좌로 전기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직렬로. 자, 여기에 부하.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직권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분권으로도 코일을 만듭니다. 분권으로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시키죠. 그럼 병렬로도 여기 빨강색과 파란색처럼 두 개가 짬뽕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이 복권 중에서도 이 빨강색과 파란색의 방향이 서로 같아서 자기장의 힘이 세지게 되면은 이걸 가동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면 차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가동,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차동,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차동, 복권만 하나 쓰죠. 차동, 복권 발전기는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용접용 발전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화 특성은 뭐냐면요. 이 전압이 떨어질 때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전류값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용접용 발전기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용접용 발전기는 전류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복권 발전기 보면은 가동 복권 발전기, 뭐 평복권 발전기, 과복권 발전기 뭐 이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차동 복권이라고 되면서 분권 계좌의 기자력을 직권 계좌의 기자력이 감소시켜 전체 유도 기자력을 감소하게 되고 그 밑에 수화 특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밑줄. 수화 특성의 밑줄. 부하 증가 시 단자 전압이 현저하게 강화되면서 부하 전류가 급격히 감하여 전류가 일정해지는 정전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용접기용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또 복권 발전기에는 분권 계좌 권선이 전기자 브러시 사이에 접속되는가 전기자와 직권 계좌 사이에 접속되는가에 따라서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권에도 또 이제 복권에도 종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계좌가 두 개예요. 아마추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복권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아마추어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직권이 있고 거기서 분배가 돼서 아마추어랑 그 다음에 계좌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처음부터 병렬로 가다가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안쪽에서 분류가 된다고 해서 내, 분, 권, 복권 발전기고요. 이 오른쪽은 뭘까요? 그러면 바깥에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이거는 외, 분권, 복권, 발전기입니다. 어렵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은 내분권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쓰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분권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를 그냥 단락시키면 돼, 쇼트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병렬이 되잖아요, 그렇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만약에 내 분권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걸 떼어내면 되겠죠? 떼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직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압 변동률. 이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가 좋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전압의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딱 하나 샀는데 시속 100km를 달려요. 그런데 뭐 한 명이 타든 5명이 타든 밟으면 밟는 대로 속도가 잘 나가는 게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 변동이 없어야 되겠죠. 무브와 사람이 아예 없을 때도
그 다음에 전격, 사람이 제대로 많이 탔을 때도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좋은 우리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듯이 역시 발전기도 우리가 좋은 발전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 전압 변동률이 되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요. 부하가 많아지더라도 전압이 어떻게 얼마나 일정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딱 있게 되는데 발전기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를 우리가 전압을 딱 재게 되는 거를 무부하 전압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압? 무부하 전압. 근데 발전기가 원래 한 전구 5개 정도 켤 수 있어요. 그 5개를 딱 연결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 전압은 이때 양단의 전압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전격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아예 없는 거는 무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옳게 되는 거는 전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무부하와 전격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좋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전격이 220인데 부하 조금 달았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전압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좋게 되는 거죠. 전압이 왜 떨어질까요? 결국 보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중간에 깎아먹는 전압 강화가 커져서 단자 전압은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요,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곱하기 100% 이렇게 쓰죠. 이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자, 기억하시죠? 무, 정, 정. 자, 무, 정, 정. 따라해보죠. 무정정. 무정정. 변동률은 무정정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느냐? 원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그리고 밑에가 전격 전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렇게 뒤에 전압 변동률 대신 속도 변동률 들어갈 때는 전압 대신 속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무부하 빼기 전격, 그리고 나누기 전격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4번 전압 변동률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엄청 많네요, 내용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 제가 계좌를 여기 2차 평면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S극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회전자가, 전기자가. 동그란 형태로 회전하게 돼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쪽이 들어가는 전기고, 이쪽이 들어가는 전기, 이쪽이 들어가는 전기, 이쪽이 만약에 나오는 전기, 나오는 전기, 나오는 전기라고 한번 해보죠. 왼쪽 막대기, 오른쪽 막대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전기적 중성축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 자속이 반듯하게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반듯하게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른다고요.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도선 주변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반드시 자기장을 동반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동반할까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는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자석이 원래 이렇게 빨간색처럼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면 어떤 애들이 나오게 됩니까? 이렇게 나고 하는 애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전기자 너 때문에 뭔가 반대로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뭘까요? 이게 만약에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나오는 현상은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10개가 출발했는데 나오는 거는 한 90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자속이 감소하게 돼요.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발전기일 때는요, 유기기 전력, 만들어지는 전기가 적어지게 돼요. 그리고요, 모터, 전동기일 때는요, 토크, 힘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든 전동기든 전기자 반작용은 안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상도 알았어요. 이름도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방법. 어떻게 예방하느냐? 방지하느냐? 1번.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상원선은 맞불을 놓는 겁니다. 일종의. 자, 여기 들어가는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와 가까운 계자에다가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들어가는 거 이쪽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오른 시계 방향으로 갈 거고,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실제로 이 사이가 엄청 가깝거든요. 둘 사이에 우리가 맞불을 놔서 상쇄시키게 되는 거죠. 보상건선은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될까요? 전기자, 전류와 어떤 방향?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한다. 보극은 여기에다가 극성을 놓는 거를 보조극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자속을 당기고 이쪽은 밀어내게 되어서 평평하게 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중성축을 이동합니다. 중성축을 이동한다는 거는 원래 정기적인 중성축이 지금은 가운데였다가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예 정기적 중성축을 옮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각도에 맞게끔. 여기서 가장 유효한 방법, 그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보상구원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타해자 발전기의 특성이 나와 있게 되는데 타해자 발전기의 특성 한번 보죠. 이제 저 앞으로 가서 타해자 발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저랑 따라오시죠. 자, 여기 타해자 발전기를 가지고 타해자 발전기는 여기 단자전압 V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V가 유기기전력 E에서 빼기 I, A, R, A만큼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단자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계자전류 IF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IF 자속을 쭉쭉쭉쭉쭉 늘리게 되면은 이 자속이 점점 커져서 자속이 커짐에 따라서 단자전압도 더 높아지겠죠. 그게 어떻게 유기되냐면은 이런 그래프로 유기가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데 계자전류를 더 이상 증가시키더라도 단자전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전류를 올려도 나중에는 자기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적인 힘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계자전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단자전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특성을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계자전류를 올려도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 여러분이 아무리 자동차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도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합니다.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포화, 배불렀다는 거죠. 무부하 포화곡선 혹은 무부하 특성곡선, 이렇게 해도 큰 의미는 같습니다. 무부하 포화곡선은 근데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여기 IF 계자전류와 어떤 것? 단자전압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계, 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 단 따라해볼까요? 계, 단,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외부 특성곡선. 외부 특성곡선은 뭘까요? 바깥에서 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외부 특성곡선입니다. 외부 특성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커질수록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압은 이상적이면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단자전압에서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자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기기전력이 똑같게 될 때.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전류를 많이 쓰게 되면은 단자전압이 조금씩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특성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부 특성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일까요? 자, 이거는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단 기억해보죠. 부단.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엄청 길죠.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 이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건전지를 사용하다가도 건전지를 우리가 용량이 좀 부족할 때는 건전지를 병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가 하나, 두 개 놓게 되면서 이 부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직류 발전기도 똑같습니다. 직류 발전기도 하나 가지고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직류 발전기는 조금 더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하고 제너레이터니까 이렇게 G 발전기라고 해서 G라고 써보겠습니다. G1, G2. 그러면은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 한 대 가지고 용량이 어떠니까? 부족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히터를 방에다가 하나만 놔도 되는데 두 개를 놓는 이유는 뭐죠?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놓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병렬 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병렬 운전을 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특히 직류 발전기 경우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직류 발전기는 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극성이 어떻게 한다?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또 얘가 만약에 100V짜리라면은 이것도 몇 V짜리여야 됩니까? 100V짜리여야 됩니다. 전압이 일치해야 된다.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쵸? 자, 세 번째.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아까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이 전류를 쓸 때 그래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떤 거는 잘 안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같아야 된다. 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기 병렬 운전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균합선이라고 그림에 1-13에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밑줄 하나 치죠. 균합선.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선입니다. 병렬 운전을 돕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뭐 대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전압이 일치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기가 100V인데 여기가 만약에 한 90V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10V만큼의 전위차가 발생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없는 전기라고 해서 자, 무효. 근데 순환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순환.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압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압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지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할 때 건전지를 병렬로 사용할 때는 둘 다 새 거로 한 번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하나는 오래된 건데 하나는 새 거로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뺑뺑뺑 도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새 것도 빨리 에너지가 손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놓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계자곤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직류기는 자여자가 아닌 거 타여자. 답 4번. 2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타여자. 답 4번. 3번에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엇인가?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단이라고 했어요. 계단.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3번이죠. 4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중에서 어떤 것인가? 아마추어와 필드, 즉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권이 되죠. 분권이 아니군요. 여기는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왜 분권 복권 발전기네요. 답은 4번 복권이죠.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발전기 종류는 무엇인가? 내분권 복권 발전기죠. 6번. 부하의 변동에 대해서 단자전압의 변화가 가장 작은 직류 발전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평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습니다. 7번. 직류 발전기 중에서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것은 평복권. 무부하와 전부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번.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과가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거. 과복권 발전기. 답 3번. 9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직권 있고 아마추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분권 있을 때 자, 이렇게 복권 발전기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싶대요? 분권으로 사용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를 단락시켜야 되겠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답 3번. 10번.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직류 발전기는 가동 복권입니다. 가동 복권. 11번. 직류기의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것은 우리가 과복권. 12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가진 것. 수하 특성 기억나세요? 수하 특성. 차동 복권 발전기죠. 답 4번. 13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적당한 거. 수하 특성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차동 복권 발전기. 14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좌권선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게 되는가? 분권 계좌권선과 같은 철심에 설치하게 됩니다. 답은 2번. 15번.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적당한 거. 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일단 그리고 자여자다. 그러니까 타여자는 빼게 되는 거죠. 복권, 분권, 직권 중에서 쓰게 되는데 전압 변동이 작은 거는 분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 전기자 저항이 0.1,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자. 직류 분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가 아마추어고 여기가 필드면은 전기자. 발전기에서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0.1옴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4A, 여기가 104A.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이 만든 전기가 110.4V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자전압, 여기는 단자전압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는 거죠. 세금을 빼는 거죠. 여러분들 월급에서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원래 급여에서 세금 뗀 게 실수령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처음에 만든 전기가 110.4였고 빼기 104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110.4에서 10.4 빼니까 100V가 되겠네요. 단자전압은 100V가 됩니다. 답 2번이 되겠죠. 17번. 다음 그림과 같은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가 6A, 전기자 전류가 100A라면은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에서 만든 게 100이에요. 계좌로 6만큼 갔어요. 그러면 부하로 얼마만큼 갈까요? 94만큼 가겠죠. 그럼 빼기만 할 줄 알면 되겠죠. 답은 3번. 18번.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 분권 복권 발전기. 자, 여기 18번 한번 그림 그려봐야 되겠네요. 저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전격 전압이 250V라고 되어 있고 250V 발전기가. 그 다음에 50kW라고 해요. 50kW.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일까요? I는 V분의 P니까 200A 정도 나오게 되나요?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200A, 그렇죠? 200A죠. 200A. 여기서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는 여기 있는 전류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류는 양쪽으로 간 것을 더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왼쪽으로 계좌로 얼마 갈까요? I는 R분의 V 양쪽에 걸린 전압이 250이니까 여기 10A 갔을 테고 두 개 더하게 되면 210A 됐겠네요. 210A.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직류 발전기에서 1번 브러쉬 사이에 불꽃을 발생한다.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주 자속이 찌그러지거나 감소된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속이 영향을 준다 맞고요. 4번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 이동한다. 발전기는요 회전 방향 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20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절연 내력이 저하되게 된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절연 내력과는 관계없어요. 절연 성능과는 전기자 반작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절연 내력은 물리적인 것이죠. 이거는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21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전기자 반작용은 보상건선 설치한다, 보극 설치한다, 그 다음에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4번. 균합하는 관계없습니다. 22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한다고 했었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3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답 3번입니다. 24번.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됐어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근데 어떤 거는 어떤 문제에서는 또 어떤 식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분의 전격. 자,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분모 분자 1.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어디와 똑같은 얘기입니까? 1번과 똑같은 얘기죠. 1번. 25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9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25번에 전격이 얼마예요? 100V, 무부하 전압이 109. 그러면은 100분의 무부하 빼기 100. 그럼 100분의 9, 9%네요. 답은 4번. 26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60옴, 계자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m라고 하면 유도기 전력은 약 얼마큼이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게 될 때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식으로 풀면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항상 풀으셔야 됩니다. 분권 이렇게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잘 안 그려지겠죠. 근데 자, 이 그림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금방 풀 수 있다고요.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예요. 자, 계자 저항이 65m래요. 여기가 65m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1A래요. 여기가 1A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5ohm이라고 합니다. 0.5oh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도기 전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무부하라고 하게 되니까 무부하가 무슨 말이에요? 부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게 다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만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계자에 걸리는 전압 더하게 되면 처음에 만든 것과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E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식으로 쓰게 되면 IARA 플러스 IF, RF. IA는 0.5 곱하기 1 하게 되니까 0.5V 플러스 60에다가 1 하게 되니까 60. 그럼 60.5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그림으로. 27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100V, 계자 권선의 저항이 50옴, 계자 전류가 2A, 부하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이다. 이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 발전기인데 여기 똑같아요. 이제 지워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분권 발전기에서 하나씩 식을 넣어볼게요. 단자 전압이 100V, 일단 여기가 100V래요. 그 다음에 계자 권선의 저항이 50옴, 여기가 50옴이래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2A, 여기로 가는 게 2A래요. 그러면은 5, 2, 10 하니까 이쪽 100V 똑같죠.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 이쪽으로 가는 게 50A래요. 그럼 처음 만든 전기는 얼마일까요? 52A겠죠, 여기가. 52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ohm이래요. 이때 유기기 전력은 여기서 만든 전기는 얼마이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전압이 100V니까 그러면은 유기기 전력 E는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 더하기 자 중간에 전압 강화 IA, RA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 그럼 100V 더하기 52 곱하기 0.1 105.2V가 되겠네요. 답 105.2V 3번이죠. 28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4. 균합모선을 접속할 것. 이거는 병렬운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29번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늘리게 되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두 개 발전기 이렇게 병렬운전하고 있는데 한쪽 발전기의 여자, 그러니까 자속을 증가시켰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전압은 올라가고 부하 전류도 증가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0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균합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31번.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복권 발전기, 평복권 발전기와 과복권 발전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의 특성 배우게 됐습니다. 길죠? 내용이 꽤 많게 돼서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걸리셨을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기사시험 공부하거나 심화 공부할 때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겠지만 꼭 힘내시고 끝까지 저랑 같이 가신다는 각오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